네, 오늘 이제 문제 가지고 정리하는 날, 그 날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한 100문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세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0문제는 좀 넘을 것 같고, 어제 여러분들이 좀 받으셔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을 텐데, 못 받으셨죠? 그래서 거기 인쇄소에서 깜빡해가지고 보내주는 걸 이걸 잊어먹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 막 원장님 막 급히 전화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그 일도 모르고 막 원장님한테 막 전화 오고 그랬는데 저는 전화도 안 받고 별로 이제 전화 올 일이 없으니까 별로 전화 안 보거든요. 저녁에 이제 한 8시쯤 갔는데 부재중 전화가 이제 몇 통 와 있는 거 보니까 원장님한테 왔더라고. 전화했더니 XX 하면서 그런데 겨우겨우 수배해가지고 이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테스트용으로 절대 푸시면 안 되고 실력 향상용으로 푸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하고 이거 갖고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시합을 하도록 하자고요. 딴 게 아니고 내용을 하나도 안 봐도 요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이제 돌아가는 건 아시잖아. 이 문제를 5번 꼭 보세요. 단원별 문제가 이제 240문제잖아요. 요걸 통달한 뒤에 단원별 문제를 보면 우스울 거예요. 그만큼 이게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을 어느 정도 익혔으면 이 지문을 보시고 문제를 외우세요. 여기는 요게 틀렸다. 여기는 요게 틀렸다. 이걸 외우시라고. 그래서 합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하고 내기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합격. 5번을.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5번 본 뒤에는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서 뭘 봐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못했을 수 있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여기다 막 어디 틀렸다고 막 칠하셔도 괜찮아. 왜냐면 그 칠해진 걸 다시 보시라고. 그리고 한 2주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특강이 다 끝나면 제가 카페에다가 이 파일을 그대로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으면 이제 그때 새 걸로 뽑으셔가지고 백지 상태에서 또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5번 풀기. 다른 거 하지 말고 5번 풀기. 그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시까지 해가지고 절반 정도를 끝내야 되죠? 네. 어제 해보니까 문제를 거의 다 푸는데 시간이 아주 그냥 촉박하더라고요. 자, 그럼 갑니다. 지금부터. 자, 1번 문제 보시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A군 소재 아파트를 갖다가 개업공인회사 병의 중개로 2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인데 여기 지금 아파트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요 아파트에 대해서 둘이 매매를 한 겁니다. 그 매매를 중간에 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이제 소개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요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A군 관내에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병 부동산 사장님의 사무실은 어디가 있냐면 B군에 있다. 이렇게죠.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오른 것은 매매가는 2억 원에 매매했습니다. 자, 1번 병은 B군 군수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 전에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공이 있을 때 둘이 계약하는 것을 여기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갑을이 하는 겁니까? 병이 해야 되는 겁니까? 갑을 병이 같이 하는 겁니까? 요 소개한 병, 개공이 신고가 있는 겁니다. 병이 한다는 게 맞고, 병이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는 요 사무실 있는 곳인 B군 군수한테 하시는 겁니까? 물건이 있는 A군 군수한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를 갖다가 신고관청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이제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이런 유형의 사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30일 내에 한다. 이 30일 언제부터 30일을 칩니까?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 그죠?
만약에 실거래가 신고를 30일 내에 안 하면, 그렇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누가 물려요? A군 군수예요? B군 군수예요? A군 군수. 여기 신고 관청에서 과태료 물려요. 여기가 500과죠? 요렇게. 신고 관청에서 과태료 물립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이제, B군 군수에게 요게 틀렸죠? A군 군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 틀린 거고. 2번. 만약 법인일 때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알아두실게. 요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법인일 때는 우리가 뭘 갖다 내느냐. 천천히 해봐요. 어차피 이제 오늘 뭐 할 일도 없으시잖아. 천천히 해보면 법인 같은 경우는 요 거래 신고할 때는 자 법인은 부동산 지금 화면 맞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일단 내요. 그 다음에요. 자 법인일 때는 뭐냐면 법인에 지금 나온 것처럼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법인의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가 또 있어요. 법인일 때만 이거 신고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을 내줘죠. 1장, 2장. 그런데 법인은 지역이나 금액을, 부동산 금액을 따지지 않고, 자,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자, 입주 계획. 입주 계획을 갖다가 이제 이용 계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이걸 또 내요. 법인은 금액이나 지역을 안 따져요. 이거 투기과열지구에서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일반 지역일 때도 이거 내야 돼요. 그래서 법인주라고 기억나십니까? 6억주, 조과주, 법인주 그게 중요해요. 법인은 금액이나 지역을 안 따지고 무조건 요거 들어가야 돼요. 그럼 3장 내네요. 3장? 이렇게 내네요. 그죠? 자, 그래서 2번 질문은 법인일 때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요게 맞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병의 중개사무소의 상호라든지 전화번호, 소재지를 기재해야 되죠. 자 여기서 아실 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해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적힐 거예요. 우리가 암기할 때는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하면서 이제 조계사 입구 이렇게 있죠. 요것을 이제 아까 그거요. 6억주, 조과주, 법인주 일대고요. 그 위에 거 보면 요게 뭐예요? 신고사항 중에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종류까지.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뭐예요? 인적사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날일 즉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렇게. 요게 이제 실거래가고요. 지금 지문에 나온 게 요거죠, 요거. 중개사의 관련 정보들, 인적사항, 사무실 정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은 요거죠. 이 중간에 중개사 껴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사항 요거 들어가야지. 이거 없이 둘이 직거래했을 때는 얘네들이 신고를 하고 이건 빠지겠지만은. 조자는 뭐죠?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번까지 했죠? 이번 주 하는 내용이 더 어려워요. 다음 주 내용은 좀 쉬운 편이에요. 이번 주는 좀 천천히 하고 다음 주는 날아가는 걸로.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병의 소속 공인중개사 정은 전자문서로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병이 신고무가 있잖아요. 근데 병이 신고무가 있는데 병이 직접 안 하고 밑에 있는 소공한테, 소공의 이름이 정인가요? 소공한테 야 내 대신해라. 그래서 여기가 대신해 줄 수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제출대행이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출대행이다. 이렇게 하죠. 제출대행을 할 때 소공은 자 중요한 거예요. 소공은 개업 공인중개사 위임장 가져갑니까? 위임장. 이거 필요 없죠? 네. 자 소공이 제출대행한다 그랬을 때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거의 틀린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5번. 병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갑과 을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다. 여기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이 신고서에다가 병이
서명 및 날이랍니까? 서명 또는 날이랍니까? 서명 또는 날이. 여기 옆에 있네. 여기 까먹고 있었네. 서명 또는 날이 난다. 및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요 신고서에다가 이 사람이 신고서 제출할 때 서명 또는 날인을 매도인과 매수인도 해요? 여기는 안 하고 신고문가 없으니까 여기 안 하고 여기만 하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여기서 하나를 더 나온 김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자 보시면 빨간 걸로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병이 신고할 때 요거 내죠.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두 개 있잖아요. 얘는 이 서류는 여기서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나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요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여기 법인이 아는 정보죠. 그럼 이 정보를 갖다가 자 제출할 때 여기서 이렇게 받아갖고 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 여기요 여기 A구 군수한테 그 다음에 요 법인이 너는 요것만 내고 요 두 개는 요것은 너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내가 직접 제출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별도 제출이라고 그래요. 법인 매수인이 별도 제출 요것은 여기다가 뭐예요 제공을 해가지고 요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제공할 때는 요 다 합쳐서 30일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5일 이내 제공이고 요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별도 제출일 때는요. 요거 30일 내에 서류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요것만 내고 병은 30일과 25일 잘 구별하실 거. 별도 제출 이 말 나오면 뭐예요? 30일. 제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제공할 때는 뭐예요? 25일.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제공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바로 갈 때는 30일이고 그걸 별도 제출이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모의고사 문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제가 가는 학원마다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실제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취할 걸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점수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그 문제하고 여기 여러분 오늘 풀어보는 문제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질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만들 때 머리 써서 만들어요. 10년 전에 자기가 있던 문제 계속 10년 동안 쓰는 그 문제하고 어떻게 질이 같겠습니까? 10년 전에 옛날 기출문제들 이렇게 해서 만든 문제하고 만들지도 않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거 그대로 쓰더만. 자, 직접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류 인증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투기 지역이나 이런 것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이 안 돼요. 그 문제 있었죠? 여기서 누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투기 지역이다, 투기 과일지구다 이런 거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거기 시문 5번에는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놨잖아. 그건 이제 오류예요, 오류. 다시 풀어본 사람만 알아먹는 거야. 시험 보고서 던져준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어쨌든 그렇고. 자, 1-1번.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신분증명서 4번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거짓말이죠? 위임장 안 냅니다, 이거. 아직까지 동그라미 1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2번.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된다. 최근에 많이 나오죠? 면제된 건 아니고 일방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다. 이거 맞죠? 또는입니다. 개공도 또는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한다.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발급. 5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갖다가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랬어요. 신고
관청이 바로 국장한테 건너뛰어서 보고하면 안 돼요. 시도지사한테 보고 이렇게 되죠. 시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은 매달 보고하는 건 맞는데 조문상으로는 매월 1회란 말은 없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시도지사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다만 시도지사는 보고받으면 매월 1회 내용을 취합해서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보충지문 1번 보시면 중개자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목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지만 거래신고 대상물 거는 아니죠. 자, 1-2번 갑니다. 다음 페이지.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제가 지금 칠판 요걸 해야 되는데, 그죠? 1-2번. 잘 보입니까, 근데? 뭐, 보이는 척 합니까? 자, 하여간,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자가, 외자가 있어요. 외의자가 법인 신고서, 요게 뭐냐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예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이거 있죠? 요것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때는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여기 신고하려는 자다 그러면 주로 개공이에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내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갖다가 제공해야 되겠다. 여기다 25일 내 제공이니까 이거 맞는 거죠? 25일, 30일 그러면 안 되죠? 제공이란 말이 나오면 돌아가는 거예요. 25일입니다. 자, 2번. 개업공인회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그때는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회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해줘야 되겠다. 여기서 당사자는 해제 등 신고,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공은 신고문가 없어요. 해제 등 신고문가 없다고. 거래 신고문은 있을 수가 있는데 해제 등 신고문은 개공은 없어서 여기는 해제 등 신고를 갖다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여기 조문이에요. 맑게 나올 수도 있고 틀리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연습하시라고 이제 옳은 것을 해서 틀리게 내놓은 거니까. 여기를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고. 자, 당사자 중 한 명이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의를 거부했을 때 당사자 중 다른 한쪽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의를 하고 나서 단독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유서 내죠? 그 다음에 계약서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첨부해서 내야 되겠다. 이것도 아직 출제 안 된 거예요. 중요하죠.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요거 표현 아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다. 그러면 요게 바로 전자계약이에요.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전자계약을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또 제출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아니죠? 제출할 필요 없죠? 전자계약을 했을 때는 전자계약서를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부동산 거래에 신고한 걸로 본다죠. 본다. 그래서 요게 맞는 지문으로 기출됐었어요. 그럼 틀린 지문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4번처럼.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지문입니다. 5번.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대해서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에 의해서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겠다.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 누구죠? 세무서장 아니고 신고관청이죠.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검증 결과를 세무서로 보내주죠. 통지하죠. 그죠? 운동하시면 안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 문제는 의미 없어요. 그냥 옳은 것. 자, 1번.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사는 사람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도,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인 산 사람이 신고필증을 받았어요. 지체없이 발급.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 검인 받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 요거 있고,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고요.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하고 토지 거래 허가 받는 거, 뭐가 나올지 다 알죠, 여러분들? 요것은 별개다. 이렇게 되지. 틀렸고요.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시도지사니까 국장에게 보고한다. 일단 방향은 맞죠? 근데 왜 틀렸어요, 이거? 보고받은 내용은 신고 내용에 대해서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국장에게 보고한다. 어디가 틀린 거예요? 분기 종료일로부터도 틀렸고 1개월 내도 다 틀린 거예요. 뭐라고 하셔야 돼, 이건? 매월 1회. 이거 왜 출제했는지 아시겠죠? 거래 신고 제도는 매달 보고합니다. 근데 외국인 특례도 요거 비슷한 게 있죠? 신고관청, 시도지사, 국장. 외국인 특례는 뭐예요? 분기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 그쵸? 거기는 1개월 내 1개월. 이 말이 외국인 특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거래 신고는 매월 1회. 매월 1회. 외국인 특례는 분기 종료한 때부터 1개월 이내. 두 개 다르죠? 외국인 특례 흉내낸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보시고.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는 아셔야 돼. 이 문제들 보면서 여러분 보시되, 여기는 왜 틀렸다. 그거는 해주셔야지. 그래야 그게 쌓여서 좀 어려운 부분, 탄탄한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신고관청은 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서 부동산 소재에 관한 등기소장한테 통지한다. 신고관청이 검증한다고 그랬죠? 적성성 검증. 검증하고서 어디에 통지한다? 그쵸. 등기소장 아니고 세무소장. 바꿔놓을 걸 다 바꿔놨어요, 지금. 등기소장한테 통지하는 거 있나요? 어디서 나와요? 그렇지. 토지거래허가 제도에서 보면 허가구역 지정할 때 이따 문제 나와요.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지정공고를 때리고 그 다음에 알려줄 만한 사람한테 통지하고 마지막이 주민들 열람시키고 그죠? 그 통지할 때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나 국장한테 이렇게 통지를 딱 받게 되면 어디에까지 통지? 등기소장.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는 허가구역에 들어가면 등기소에 등기신청 서류가 들어갈 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들어가야 되거든. 누가 알고 있어야 돼? 등기소장. 그러니까 거래신고제도는 세금을 제대로 물리고자 하는 제도예요. 물론 등기소에 서류가 들어가야 등기되는 건 맞지만 그것도 있지만 세무서에 보내서 세금을 제대로 물리려고 하는 제도가 거래신고제도고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이제 등기 치는 거하고 직접 관련돼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나올 때 또 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어디에다가 위탁한다? 한국부동산원. 그죠? 한국부동산원. 옛날에 한국감정원이죠. 이름 바뀌었죠?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어디요? 한국부동산원. 거기에 위탁한다. 원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근데 어디에다 맡긴다? 한국부동산원. 5번.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거래신고를 해야 되겠다. 정답. 5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5억 원의 주택에 대해서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금액이 5억 원입니다. 주택이고요.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계약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5억 원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대상인 게 좀 의미가 있죠. 할 때 신고사항 이렇게. 신고사항 우리가 암기하는 건 어떻게 해? 이걸 떠나서 일단 암기사항을 할까? 옆에다 써놨었는데 할까?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조계사, 입구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여기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러면 요것은 달리 봐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근데 공통된 신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은 6억주 밑에 건, 그 다음에 조가주, 그 다음에 법인주. 갑자기 이게 생겼네. 자, 이게 6억 이상 주택 얘기예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어떤 금액을 안 따지고.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조정대상이잖아. 그 다음에 법인주. 법인이 주택 매매했을 때죠. 요것은 아니고. 요거죠, 여기.
그럼 어쨌든 뭐예요? 요것도 신고사항이 들어가죠? 얘하고 얘가. 그죠? 하나를 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자금 조달 증명 자료. 자금 조달 증명.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자료. 증명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요. 증명 자료. 요것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서류로. 어떤 경우죠? 투기 과열 지구죠. 이때만 요거 추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 여기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기 때문에 중간에 개공은 없어요. 계약서 써준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사무실이잖아. 상호나 전화번호나 소재지는 개공이 없으니까요. 아니죠. 네. 물건의 인도일 시는 여기 안 들어가죠. 요것은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이에요. 이것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이라고 나오는데, 이용계획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입주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입주계획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거 똑같은 말로 이용계획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용어도 나오거든요. 이용계획이란 말도. 같은 말. 입주계획, 이용계획. 이건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이렇게. 이것도 들어가고. 자, 매도인의 인적사항. 그러면 여기 들어가죠. 여기. 매도인의 인적사항, 매수인의 인적사항.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이 아니고 증명이란 말이 와버렸죠. 근데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이에요. 요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지. 만약에 이게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여기까지 동그라미. 그죠? 개공이 계약서 써줬다 그러면 여기까지 동그라미.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막 틀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은 요거 뭐예요? 들어가죠? 여기 요거 날일자? 요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디귿, 리을, 미음, 시옷 해서 몇 개냐면 4개죠. 4개. 4개죠. 네. 자, 그러면 응용을 해서 이게 혹시 주택이 아니고 상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 바꿔봅니다. 상가면. 상가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네요. 상가 매매일 때. 하지. 하는데 상가일 때는 요건 없지. 꽝. 전부 다 주택. 주택. 요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상가다 그러면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이거 아니고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아니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뭐 차이 나는 건 요거네요. 요것만 차이 나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봐도 맞출 수 있게끔. 근데 큰 틀이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부인들이 절여놓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1달러. 두 번째는 조계사 입구. 3개. 3단계는 뭐예요? 증명자료. 이건 어디만? 과열지구.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마가 40개예요. 그 말은 우리 문제가 40문제 나온다 이 말이지. 한 테마당 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지금 거래 신고 제도는 테마가 2개입니다. 지금 1번 끝났죠? 시커먼 거? 이제 시커먼 2번 갑니다. 거래 신고 제도는 최소한 2문제니까요.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건 쉬워요, 여러분들. 상식이에요. 자, 계약 대상 면적일 때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은 무슨 면적을 적죠? 집합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연면적 아니고 전용면적. 그 다음에 단독건축물이다 그랬을 때는 뭐예요? 연면적이다. 이거 바꿔놨죠? 니은번 총 실제 거래 금액 날에는 금액을 적어주는 단어예요. 근데 총이에요, 총. 그러면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 뭐 3개, 4개. 그러면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그죠?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합계가 들어가야 돼요. 총이란 말이 나오면 그때가 합계 금액을.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합계란 말이 들어가요, 어쨌든. 네. 총이란 말이 있으면 합계. 이렇게. 2개 이상일지라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고 일단은.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은 어디까지 적으셔야 돼요? 동호수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 먼저 아시죠? 몇만 분의 얼마. 이거 대지권 비율은 대장상의 지목이나 면적,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토지 대장상에. 그래요? 여기서 지목이나 면적은 대장상의 면적을 적는 게 맞는데, 지목을 적는 게 맞는데, 대지권 비율 들어가면 안 돼. 대지권 비율을 뭘 보고 적어줘요? 얘는 등기사항 증명서. 줄이면 등기부, 등기부. 표제부요, 표제부. 대지권 비율은 등기부, 표제부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지권 비율이란 말이 빠져야 돼요. 뭐 아직 출제 안 된 거. 리을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 공급계약. 원래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이렇게 토, 건, 지 네 가지죠. 이렇게. 요거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요게 공급계약, 요게 지위. 지위 매매가 전매예요. 그럴 때 물어본 게 뭐냐면 물건별 금액 또는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갖다가 합친 금액을 적냐, 뺀 금액을 적냐 이 말이지.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죠. 요 삼각형으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네. 토건, 공지. 여기 뚱뚱 이렇게 되지.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되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갑니다. 아, 요것은 이제 그겁니다. 그 실거래가 신고물 위반했을 때 제재. 제재와 관련해서 이거 풀기 전에 큰 틀을 정리해보면 요렇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안 했어요. 그러면 500과. 아까 사례할 때 이거 500과였죠. 30일 내 안 하면.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 말고 그 다음에 대금 자료를 제출 요구 받고 대금 자료 안 내면 어떻게 해? 대금 자료 제출 안 하면 3,000과 이렇게 되고요. 큰 틀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액 같은 실거래가 이것을 허위로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는 5% 과태료 이하가 생략된 겁니다. 길어서 생략한 거예요. 요 세 가지가 틀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금 자료 제출 요구받고 제출 안 했을 때는 3,000과인데 대금 자료 외자가 들어가요. 외 자료를 갖다가 제출 안 하면 그건 500까지 이렇게 하나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3,000과로 들어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불구하고라는 게 있어요. 거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했다고 신고한다든지 날조해서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깨졌다고 해제 등 신고를 해온다든지 이렇게 불구하고라는 말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불구하고 거짓 신고 그러면 뭐예요? 3,000과. 그냥 거짓 신고 그러면 이제 금액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고사항이 거짓이라는 뜻이고 이건 아예 그냥 거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걸 얘기합니다. 불구하고 그러면 3,000과.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자가 들어와 있죠 여기. 외자가 있으면 3,000과가 아니고 뭐예요? 500과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해서 거래한 것처럼 한 거야. 그러면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것은 뭐 불구하고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3,000과 이렇게 돼요. 새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3번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방조했다 이렇게 말이죠. 방조 나오면 500과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고 안 한 것도 500과지만 옆에서 못된 짓 한 거 있죠. 신고하지 말라, 요구, 방조, 뭐 이거 딱 못된 짓은 전부 다 500과예요. 그러니까 세 개 빼고는 전부 다 500과예요. 500과 요게 답이고. 4번 거래 신고에 위반해요. 신고 의무에 위반해서 그 신고를 거짓으로 그 한자에 자진 신고가 나왔네. 자, 여기서 알아두시고 4번이 좀 어려워요. 4번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수하면 과태료 안 매기거나 깎아줄 수 있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진 신고한다고 그래. 자진 신고. 잘못했다고 자진 신고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갖다가 깎아준다고.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 또는 면제한다. 요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자진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게 있어요. 면제해준다가 원칙,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걸까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자료 제출 안 한 거예요. 대금 자료든 외 자료든 제출 안 했다. 그러면 제출 안 한 사람을 관청에서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수했다고 깎아주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생긴 게 불구하고 거짓인 거예요. 이건 날조입니다. 날조. 완전 날조. 그러니까 이것은 자수했다고 깎아주지를 않아요. 예. 불구하고 나면.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안 깎아줘요. 감경 면제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으로 지금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고 나왔죠? 거짓 신고한 자는 여기 빨간 거 없잖아요. 거짓 신고했던 사람이 나 거짓 신고했습니다. 자수하잖아. 그러면 감경 면제를 해줘요. 없음이 틀렸어요? 제일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관청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손들고 내 지금 사실은 거짓 신고했어요라고 자수하면 깎아줘요. 일부러 그거 유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게 틀리고 없음, 이게 틀렸어요? 면제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요거요. 요것은 백과예요, 백과. 그죠? 우리 부동산 매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5%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5%. 주택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그럼 백과지. 이거 백과예요, 백과.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 백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5% 과태료. 구별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금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자수했죠, 지금. 그때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해요, 안 해요? 면제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거 빨간 거 두 개. 자료 제출 안 한 거하고 불구하고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3번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보고 3번까지 보고 쉴 건데 모든 지역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지역이 특특시, 광경군, 대웅군처럼 광경군, 그 다음에 자치구 이렇게 세 군데죠. 크게 보면 특특시 여기에 이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 다음에 시 땡땡시 다 들어가요. 강릉시, 전주시, 남원시, 순천시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군 지역인데 어떤 지역에 군 지역만 들어가냐면 광영시하고 경기도, 광경군, 그 다음에 자치구. 우리 여기 지금 강서구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구에. 그러니까 전국 모든 아니죠? 자, 2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가 된 때는 이거 좀 오류가 있어서 고치는데 해제가 됐을 때는 확정된 날부터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 해제 등 신고하셔야 된다고요. 30일 내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안 하면 백과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다 백과예요. 요거 하는데 30일 내 공동으로 신고관청에다가 요건 중복됐으니까 이거 원래 빠져야 될 거고 요것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한 건데 주택임대차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걸 좀 집어넣어 주세요. 자, 다시 여기 해제가 확정됐다고 나왔죠? 네, 그러면 주택임대차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2번이 맞습니다. 제가 오류를 범한 거예요. 답은 2번인데 여기가 좀 잘못됐어요. 해제 등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면 요거 백과입니다. 백과. 그러니까 계약이 깨졌을 때는 깨졌다고 당사자가 해제 등 신고해야 돼요. 주택임대차 신고 누가 해요? 중요한 출제거리.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써준 개공이에요? 아니지. 개공이 계약서 써줘도 당사자의 의무예요. 개공은 신고무가 없어요. 주택임대차 신고무가.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요건 이제 정답으로 처리하시고 요걸 좀 고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그치, 63빌딩 계약하는데 이렇게 하고 63빌딩이에요. 또는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또는의 의미예요. 보증금이 6천 초과. 월세가 30 초과예요. 근데 보증금 6천 초과예요?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월세가 지금 30 초과예요?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죠. 3번처럼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 조심하셔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만약에 보증금 1000에 월세가 60이야. 1000에 60짜리요. 월세 60. 임대차 신고 해요 안 해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보증금이 6천을 넘든지 월세가 30을 넘든지 둘 중에 하나 걸리면 하는 거예요. 둘 다가 아니에요. 또는 63빌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소재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 안 한다니까요. 개공은 임대차 신고 의무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 다음 5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전입신고 나왔습니다. 자,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또 해야 되겠다. 그래요? 이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전입신고할 때 이제 다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 없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돼요. 전입신고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계약서 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도 그냥 전입신고 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신고 뭐요? 뭔 일 있어요? 자, 전입신고 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걸로 본다. 이렇게. 계약서 안 나와도 그렇게 이제 조문은 돼 있어 일단. 요건 여기서는 이제 틀렸지. 다 틀리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맞는 거예요. 요거 수정을 좀 해주시고. 자, 밑에 보시면 임대차 신고사항 나온 거 있죠. 자, 주택임대차 신고사항 암기했었는데.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인물을 보니까 1등이고 이렇게. 시골 할머니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할아버지들은 잘 얘기 안 하는데 할머니들은 그렇게 인물을 많이 따져요. 인물을 보니까 1등이구만. 인물이 훤칠하네. 이렇게 하면서 총각 인물이 훤칠하네. 인물을 보니까 1등입니다. 이게 주택 임대차 신고사항.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인자는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물자는요. 물적사항. 물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이라든지 오피스텔이냐, 빌라냐, 아파트냐 이런 거, 종류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자는 뭐예요? 63빌딩, 보증금하고 뭐예요? 월세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갱자는 뭐예요? 갱신요구권. 요 일자, 1등 할 때 일자는 뭐예요? 계약일. 하나 더 있는데 계약기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택임대차 신고상에 가만히 보면 자 보시면 조건 기한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상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그런 거 있어요? 물적사항 그런 거 없죠? 이 정보 안 들어갑니다. 개공정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증금 또는 차임은 들어가죠? 들어가고 갱신요건 행사여부도 들어가. 계약 체결을 요 1등이구만. 그죠? 들어가. 조건계약 이건 없죠? 계약기간도 들어가집니다. 1등이구만. 1등. 계약기간 들어가요. 그 다음 목적물의 종류 들어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이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요. 가나다 마바. 응? 앉는 걸 모르네. 그러면 잡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라하고 이건 2번이네. 자, 밑에 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주택임대차 신고에 접수를 완료한 때는 임대차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죠? 확정일자 제일 약해요. 우리 할 때 전입신고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받죠?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관계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출제 유력합니다, 이거. 예. 자, 쉬겠습니다.